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한 나라. 이곳에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믿기 어려운 기묘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부족, 황금빛 젤리가 가득한 땅, 심지어 용까지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모두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것들이 정말로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겠습니다. 용의 고향,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렵다면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보십시오. 여기서는 야생에서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용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발리라는 열대 낙원이 존재하는 것 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코모도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2011년 뉴세븐원더스가 선정한 세계 신실대경이 중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곳은 때묻지 않은 웅장한 자연 풍경을 자랑하며 지구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도마뱀인 코모도 왕도마뱀의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도마뱀을 흔히 용이라 부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의 코모도섬, 린차섬, 플로레스섬, 그리고 길리모탕 등지에 서식하는 바다거북과의 파충류입니다. 도마뱀과 중 가장 거대한 종으로 최대 길이 3m, 무게는 150kg까지 자랍니다. 뜨겁고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며 낮은 지대의 건조 초원, 사바나, 열대림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주로 낮 동안 활동하며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고 최대 4.5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뛰어난 등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는 다양한 무척추동물, 새, 포유류로 구성되며 특히 사슴 멧돼지 물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코모도 왕도마뱀이 매우 위험한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기는 독사의 독과 맞먹는 강한 독성을 지니며 물리면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침 속의 여러 단백질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모도 왕도마뱀은 먹이를 노릴 때 죽은 척하는 습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코모도 왕도마뱀을 관찰할 때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과도한 접근을 피해야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건조하고 쾌적한 기후가 이어지는 때입니다. 이 기간에는 바람도 잔잔해 팡타이 메라 바다를 배로 탐험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인도네시아를 찾은 관광객들은 2시간의 섬 투어를 통해 린차섬에 도착해 코모도 왕도마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지 경험에 따르면 이 섬에서는 다양한 나이대의 코모도 왕도마뱀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단 15분 만에 3마리의 코모도 왕도마뱀을 마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코모도 왕도마뱀은 길가 곳곳에 누워 있으며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동거 금지. 만약 여러분이 연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인의 혼전 관계와 동거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연인이 함께 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로 제한됩니다. 이 법의 시행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외국 관광객들, 특히 유명 휴양지인 발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와 관광객들은 이 규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대부분이 무슬림인 국가이며 결혼 가정 윤리에 대한 많은 관점이 이슬람의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혼전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해가 되기보다 오히려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고추 스무디,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음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인도네시아의 고추 스무디입니다.
얼핏 보면 스무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질감은 마치 음식처럼 되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스무디가 오직 고추로만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음식은 타우후 거졸트라고 불리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이 요리의 주재료는 거의 전부 극도로 매운맛으로 유명한 새눈 고추를 갈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바삭하게 튀긴 두부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양은 극히 적습니다. 이 음식은 샬롯과 마늘을 넣고 잘 갈아낸 후 순수한 고추물을 부어 흔들어 먹습니다. 사진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일부는 너무 매워서 고유의 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이미 속이 쓰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이 음식을 본 뒤에 직접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바다 집시 부족,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나요? 1분? 3분? 만약 5분 이상 버틸 수 있다면 이미 상당히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수십 분 혹은 그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자우는 국적 없이 강과 바다를 떠돌며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매우 독특한 유목 해양 부족입니다. 이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시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바자우는 뛰어난 자유 잠수 능력을 가진 탁월한 프리다이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를 보호하는 전통과 관습을 지니고 있는 바다의 수호자들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바자우의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잠수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최대 8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내기도 하며 일부는 하루 중 60%를 물속에서 보낼 정도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의 신체는 오랜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는 생활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비장과 같은 내장 기관이 더 크게 발달해 잠수 중 혈액 속 산소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잠수할 때 심박수는 낮아지고 혈액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장기로 집중됩니다.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는 큰 비장은 바자우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바다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 부족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진화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학습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이죠. 전문 잠수부 사이플은 바자우 사람들이 춤추듯 잠수하며 움직임도 매우 느리다고 말합니다. 경험 많은 잠수부인 그조차도 약 5m까지밖에 내려갈 수 없지만 바자우 부족원들은 12m에서 15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사람들, 부족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바자우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유 잠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세나 4세에 불과한 아이들조차 부모를 따라 바다로 가 잠수를 연습합니다. 이들의 삶은 주로 직접 만든 원시적인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닷속에서 해삼, 진주, 성게 등을 찾아내 육지에서 음식과 교환하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에서 유랑하며 살아왔고 현대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족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세월은 길지만 그들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바자우는 일반적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나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란 눈의 부족,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합리적인 규정을 잠시 제쳐두고 이제 이 나라만이 가진 정말 특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진 부족입니다. 술라웨시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19번째로 큰 섬, 부톤섬에는 부토니스라 불리는 독특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여러 작은 시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하늘빛의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또한 이 희귀한 특징은
특정 유전적 돌연변이를 물려받아 눈의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바덴버그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약 4만 2천 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눈 색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톤섬의 부토니스 부족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파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눈의 기원을 알지 못한다면 분명 이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이거나 인공지능이 만든 인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노출 의상 금지와 공공장소 애정 표현 금지. 아무리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면 최대한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종교 사원을 방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은 특히 여성에게 엄격히 금지됩니다. 끝나시,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 반바지, 짧은 치마 등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남성 또한 공공장소나 종교 사원에서 반바지나 민소매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장 규정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객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연인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며 때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이 나라에서는 포옹이나 키스 같은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키스했다가 봉변을 당한 커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불쾌한 일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겠죠? 도박 금지. 많은 관광지에서는 도박 활동이 허용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전 몇 개를 내기로 걸어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형태의 도박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판이나 유혹적인 초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벼운 처벌은 벌금이나 추방이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카드 놀이를 여가 시간에 오락으로 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놀이 자체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극도로 독실한 무슬림을 만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수 금지와 왼손 사용 금지.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것이 예의를 갖춘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악수는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이며 무슬림 여성들은 낯선 남성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 때만 악수로 응답해야 하며 그때도 손을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독특한 나라에서는 왼손 사용이 큰 신뢰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왼손 사용을 매우 꺼리는데 현지의 믿음에 따르면 왼손은 비위생적이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건이나 돈을 잡거나 건네거나 받을 때 왼손을 사용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곳에서 문제없이 지내고 싶다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섬뜩한 시장.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도네시아의 토모혼이라는 시장에는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한때 야생동물 도살로 악명 높았던 관광지였습니다. 이 시장의 대표적인 판매 품목은 박쥐와 뱀으로 안전하지 않은 동물들로 분류됩니다. 인도네시아 북부에 위치한 악명 높은 토모혼 시장에서는 고양이, 개, 원숭이까지 판매됩니다. 동물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와 마치 지옥을 산책하는 듯한 경험이 오히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고
한때는 여행 플랫폼에서 주요 관광지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토모혼이 여느 전통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트럭들로 가득하고 판매대에는 아이스크림과 사탕, 플라스틱 장난감, 신선한 꽃까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시장 외부는 과일, 훈제 생선, 매운 향신료들로 화려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무섭다고 불리는 시장의 어두운 이면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의 안쪽으로 더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 퍼져 있고 파리들은 넘쳐나는 고기를 즐기며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잘린 박쥐, 막 장대에 꿰어 넣은 뱀의 내장, 그리고 꼬챙이에 꽂힌 쥐, 몇 마리 같은 장면은 이 시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나무 말뚝에 붙여 조리 준비가 되는 중입니다. 토모호는 북술라웨시의 고지 화산지대에 위치하며 한때 미나하사 지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고객층인 미나하사족은 독특한 식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더 이상 수백 년 전처럼 숲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지만 뱀과 박쥐를 포함한 조상들의 요리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나하사족의 육류 코너는 토요일이면 가장 활기차고 붐빕니다. 시장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지역 주민들이 숲에서 사냥해 온 것들입니다.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은 평생 유지해온 신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음식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술사의 만연. 인도네시아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면 이 나라의 주술사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미신을 강하게 믿는 편입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거짓 주술사를 믿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허위 약속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교가 주류인 국가에서는 주술사를 믿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수많은 사기꾼들이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더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빼앗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인도네시아 경찰은 최소 12명을 살해한 혐의로 한 마을의 영적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여러 시신이 그의 집 정원에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된 후 그는 중부자바의 반자르네가라 지역에서 계획적 살인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 주술사는 금전적인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아무런 영적 체험을 느끼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그는 그들을 독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술사들은 모두 돈을 목적으로 움직일 뿐이며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금지. 이번에도 이 규칙은 이슬람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다른 가축에 비해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돼지의 소화기관이 다른 가축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 짧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는 땀샘이 없어 병원균이 지방과 혈액, 살 속에 축적되고 번식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돼지의 본능과 관련됩니다. 가축 중에서 짝을 서로 바꾸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는 동물은 돼지가 유일합니다. 윤리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이슬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돼지고기에서 비롯된 음식을 섭취하면 인간의 본성 일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이슬람적 신념을 지지하며 인도네시아 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더라도 이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교통규칙.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두가 두껍고 단단한 종류의 머리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이 나라에서 헬멧 하나의 가격은 약 13달러 정도입니다. 안전을 지키고 교통경찰과의 불필요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가격은 결코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수 문화 덕분에 헬멧은 인도네시아 교통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교통 법규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약 $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모든 신분증이 압수되고 도로 통행이 금지되거나 심하면 최대 한 달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토바이 관련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에서 이런 법규는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사망률은 무려 73.6%에 달합니다. 황금의 섬, 지금 당장 비행기 표를 사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로 떠나십시오. 여기에서는 산책만 해도 황금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이 아주 흔하게 벌어집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마트라 섬의 무시강을 따라 순금으로 만든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전설로만 전해지던 스리비자야 왕국의 옛 터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담에서 종종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스리비자야는 막대한 부와 번영을 이룩한 고대 문명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14세기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고 연구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들은 스리비자야 왕국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학자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현지 잠수부들은 무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잠수하던 중 우연히 이러한 귀중한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팔렘방시 인근의 강구역에서는 8세기경에 만들어진 보석으로 장식된 불상부터 값비싼 금 장신구까지 예상치 못한 유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순금 장신구뿐 아니라 청동 또는 금으로 만들어지고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8세기 불상 등 여러 유물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스리비자야 제국의 옛 부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이 왜 완전히 사라졌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역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애 없이 결혼하기, 서로 알고 지낸 지 하루 만에 부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어쩌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단계를 건너뛰고 짧은 대화만 나눈 뒤 곧바로 결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연애 없이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은 인도네시아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는 유명한 다처주의 설교자의 아들인 무하마드 알빈 파이스입니다. 21살이었던 그는 중매를 통해 만나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19살의 소녀와 결혼한 후 그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애 없는 결혼 문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여성들이 혼전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고도 스스로 삶의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감정보다 이성만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 부부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성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양측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선물할 때의 제약. 인도네시아에서는 선물을 주는 일이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칼, 기타 날카로운 물건들은 항상 선물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소소한 선물을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를 쌓는 데 있어 관심과 진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격식 없이 소박해야 하며 당신의 나라나 지역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굳이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선물을 받을 때 바로 열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주는 사람이 떠난 뒤에야 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인이 당신에게 선물을 준 경우에도 그 앞에서 바로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은 귀국할 때, 인도네시아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혹은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표현으로 건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화교들은 음식을 선물로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파티 초대 자리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주인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음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행사 후에 음식을 보내는 것이 감사 선물로 간주됩니다. 사탕이나 과일 바구니가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또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기 위해 최대 3번까지 거절한 뒤에야 선물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꽃 또한 흔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꽃을 홀수계로 주는 것은 불길하게 여겨 피해야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꽃이나 선물을 줄 경우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물을 줄 때는 배우자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기억한다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으며 여행하거나 업무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세계를 계속 탐구하고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존중해 주세요. 이번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